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하마터면 이혼할 뻔했다. 이선희 지음, 넥센미디어 발행입니다. 이 책은 부부관계 회복서로서 어느 부부에게나 한 번쯤 겪었을 만한 상황과 감정을 쉽게 공감하고 공유하기에 편한 내용과 문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어긋난 관계의 책임을 배우자가 아닌 진정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들을 찾아보는 현명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에 모든 부부를 마주 대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부관계서입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랑을 선택하는 5가지 기술 중 1단계 자신의 욕구를 알아라. 갈등 상황에 발생했을 때 당신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라. 그것이 장기적이고 더 나은 결과를 얻는 비결이다. 심지어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그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길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인간의 모든 행복은 외부작용이 아니라 내부작용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것은 타인의 외부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강렬한 힘은 우리가 가진 욕구에 기인한다. 선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생리적인 기본 욕구에서 비롯되고 그 욕구들이 개인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근원이 된다고 보았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신다. 꽃이 있으면 향기를 맡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걷는다. 만나고 싶은 친구를 선택하여 만난다. 친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낸다. 모두 욕구와 관련된 행동들이다. 욕구는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기도 하고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다는 생존의 욕구가 물을 찾게 만든다. 이때 물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는 더 심한 갈증을 느끼고 급기야 화를 내기도 한다. 이렇듯 욕구는 만족되지 않을수록 심한 갈등을 일으킨다. 갈등은 행복과 불행의 경계선에 있다. 다시 말해 행복과 불행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다수의 사람이 행복을 결정짓는 갈등의 시작이 어디인지 찾아보려 하지 않는다. 불화가 생기면 변했거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냐며 배우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행복 대신 불행을 선택한다. 변하거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서로의 욕구가 충돌되었을 뿐이다. 갈등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서로의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 남편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나의 욕구와 남편의 욕구를 찾아보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공통되는 욕구보다 다른 욕구를 찾아 인정해주자.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고 했다. 목적을 다른 말로 하면 욕구가 된다. 행동을 관찰하여 상대방이 바라는 욕구가 무엇인지 찾아보자.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행동 너머에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현명함이 있어야 한다. 저걸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서로의 욕구를 알면 관계를 해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좋은 관계에서 행복은 단단하고 견고해진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가? 나에게 욕구가 있음을 인정하듯 배우자에도 욕구가 있음을 인정하자. 우리의 선택은
타인과 상황과 환경이 아닌 내 생각과 행동과 느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며 선택에 따른 과제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조금 전 나의 선택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거나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당신이 있다면 후회하지 마라. 당신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을 자책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택을 다시 하라. 자신에게 책임을 돌려 자책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 원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후회만 하기에는 당신의 삶은 소중하다. 어떤 선택도 존중하고 받아들이자.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선택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책임만 회피하지 않으면 선택이 내 삶의 주인공은 나로 만들어줄 것이다. 나답게 선택하고 나답게 책임지는 것,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우리는 편한 것을 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다. 화가 나면 큰소리 치는 것은 활동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화가 난다고 큰소리 치지는 않는다. 화가 나면 심호흡을 3번 한다든지 잠시 자리를 피해 환기를 시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화라는 감정이 느껴졌을 때 큰소리치기라는 활동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잠시 자리 피하기라는 활동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관계를 망칠 확률이 줄어들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행동이 반드시 행복을 안겨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행복 없는 행복이란 없다라고 했다.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든 해야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 자동차를 후진으로 운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어리석은 행동은 행복보다 불행을 안겨준다.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활동하기를 해라. 자동차를 전진으로 운전한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단계 다시 사랑을 선택해라.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내가 남을 바꿀 수는 없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 우리는 당연한 진리를 애써 외면하며 남을 바꾸려 안간힘을 쏜다. 윌리엄 그라스는 선택 이론에서 관계를 해치는 심리학적인 외부 통제 심리학과 관계를 좋게 만드는 심리학인 내부 통제 심리학을 나눈다. 외부 통제 심리학은 타인을 강요와 통제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심리학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타인을 바꾸면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외부 통제는 서로를 힘들어지게 한다. 타인이 나의 통제를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통제를 할수록 관계를 망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외부 통제 심리학을 관계를 해치는 기술이라 말한다. 반면 외부 통제 심리학의 대안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게 도와주는 심리학을 내부 통제 심리학이라고 한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내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다르다는 것은 나와는 생각이 같지 않음을 얘기한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얘기하고 행동하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복장이 터지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다른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해 놓은 사람처럼 바꾸고 싶어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선택이 올바르고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생각을 하며 나와는 다른 결론을 내려 한다. 답답한 마음에 내 생각을 주입하며 남편을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 한다. 남편이 내 뜻대로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 그런데 왜 남편을 바꾸려 할까? 그건 내가 바뀌고 싶지 않아서다. 내가 변하려면 힘드니까. 몇십 년 동안 몸에 배에 익숙해진 말과 행동과 생각을 바꾸려면 나를 완전히 버려야 하니 힘들 수밖에 없다.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 모두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러기에 내가 바뀌기보다는 남편을 통제하고 바꾸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한다. 부부 생활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타고난 천성이 좋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면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다. 우리 부부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싸울 일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난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싸우지 않고 살 수 있지? 난 한순간도 싸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 본 적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싸우지 않는 부부는 대화가 없다는 것을. 대화가 없으니 싸울 일이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부부는 왜 싸울까? 얘기하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말할 수 있다. 우리 부부의 잦은 싸움은 습관이 되어버린 나의 말투와 남편의 말투 때문이다. 부탁해야 할 얘기를 따지듯 당장 하라고 명령조로 얘기하고 칭찬해줘야 할 일을 비아냥거리며 마치 당연하다는 듯 얘기했다. 좋게 얘기해도 될 것을 짜증 섞인 말과 화가 난 투로 말했다. 좋은 느낌과 좋은 단어 하나 안 나오는 말에 싸우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을까? 싸움을 피하려면 오랫동안 지속하여 습관이 된 말투와 행동을 고쳐야 한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한 번 생긴 습관이 마음 한 번 바꾸었다고 쉽게 고쳐지지는 않는다. 화를 내거나 짜증이 나는 상황은 똑같이 반복되기 마련이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을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고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큰 소리를 낸다.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좋은 관계에 도움이 되는 말이 어떤 건지 생각하고 연습하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순간적인 감정이 욱하고 올라오면 깊은 심호흡을 한번 내쉬고 연습해 놓은 말을 했다. 말도 습관이다. 하고 싶은 말이 충분히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면 내 입에 익숙한 말이 나오고 만다. 그러니 고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입에 딱 달라붙게 몇백 번이고 되풀이하며 연습해야 한다. 한 번에 성공할 수 없다. 고치고 싶은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다고 알아차리면 그때 바로 멈추면 된다. 알아차림. 그것이야말로 변화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다. 1번, 2번, 3번, 몇 번의 착오를 거치다 보면 말하는 동안에 고치고픈 옛 습관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러면 바로 멈추고 연습해뒀던 것들을 끄집어내어 실천하면 된다.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다 보면 알아차림의 시간이 짧아진다. 그건 내가 변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수백 번 연습해온 말이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나의 노력의 결과로 말의 격이 높아져 있음을 알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의 비결은 가장 적절한 친구들을 대할 때처럼 서로 예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작고 쉬운 한 걸음부터 다시 체크해 보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